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에게 오늘 창업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줄 디오메이커 대표라고 합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를 귀를 쫑긋 세워서 잘 들어주시면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요 희응, 시읒, 이응의 글자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으로 한번 우리 친구들 지금 제 앞에는 없지만 이 영상을 볼 때는 앞에 계실 거니까 한번 맞춰보실까요? 희응, 시읒, 이응. 어떤 걸까요? 희응, 시읒, 이응 해서 저의 이름을 한번 맞춰주시고 혹시 이 영상에다가 댓글 같은 거 달 수 있으면 한번 맞춰줘서 맞힌 친구한테는 선생님이 진짜 개인적으로 상품 쏘도록 할게요. 꼭 이름 한번 맞춰줘 보세요. 네, 저는요 여기 디오메이커라고 합니다. 이게 얼핏 보면은 뭐지 싶은데 이 디오를 옆으로 이렇게 가로로 세워서 보면은 로봇의 눈과 입이고 이게 손이에요. 그래서 이 로고는 제가 직접 디자인을 했습니다. 네, 제가 원래 시각 디자인을 전공을 해가지고요. 이런 메이커 로고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타이틀은 항상 너와 나, you and me, 즐거운 놀이가 되는 시간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교육을 진행하는 교육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한 주입식 교육보다 즐거운 놀이가 되는 시간을 지향하는 교육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예요. 네, 사진하고 실물하고 조금 다르게 생겼을 수 있지만 접니다. 저고요. 저는 사실 처음부터 대표를 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강사로 활동을 많이 하다가 강사로서 열심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기회가 생겨서 하나 진행을 해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제가 관공서 쪽으로 거래를 많이 하는 교육회사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할 거예요. 저렇게 대표하려면 도대체 얼만큼의 자본금이 있길래 저런 대표를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친구들 요즘에는요 이렇게 창업을 하는 거에 돈이 많아야지만 창업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디어적인 거를 실현할 수 있는 그 실행 능력이 있다면 누구든지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짚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주로 4차 산업 관련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친구들 뉴스나 아니면 어디 교육을 받을 때도 그냥 틈만 나오면 나오는 게 맨날 4차 산업이었어요. 네, 그 중에서도 저는 스팀 들어보셨나요? 스팀 융합체험 교육을 많이 진행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컨설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야들이 엄청나게 많은 분야들이 있죠. 그 중에 저는 코딩 쪽도 로봇 쪽도 진행하고 있고요. 인공지능 그리고 VR, AR 쪽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3D 펜이나 또 3D 모델링 또 드론. 요즘에는 그냥 드론만 있지 않고요. 그 드론을 군집 비행해서 날려볼 수 있는 코딩 드론 같은 교육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이런 4차 산업군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회사다라고 알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교육 대상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의 교육 대상은 초등, 중등, 고등, 성인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만나보는 거는 고등학교 친구들이겠죠. 네. 그래서 저는 작년도에 보시면 이거는 타고긴 하지만 제가 구로구의 1회 드론 로봇 창의융합 경진대회를 주최하고 진행을 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드론 부서와 로봇 부서를 따로 나눠 놔가지고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이제 수상을 하고 상을 받고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제 소개를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넣은 거지 제 자랑을 넣으려고 한 건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 그래도 한번 봐주세요. 제가 정말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이런 서류들이 하나씩 쌓이게 됩니다. 저는 일단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여성기업 인증을 받았어요. 만약에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있는 여자친구들이 있다면 요거 한번 알아봐 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은 뭐 사업자를 내서 운영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성이면은 이런 여성기업 인증을 받아서 받는 혜택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거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서 넣어서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기업 인증을 또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이거 보시는 거는 표창장이에요. 제가
생애 처음으로 태어나서 학교 다닐 때도 사실 상장 같은 거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네, 공부를 잘하지 못해서 상은 받지 못했었지만 일을 잘해서 일 잘했다는 표창장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회사 대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상도 받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표창장을 받아서 이걸 저희 집 가보러 모시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SK텔레콤과 T모바일에서 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하는 경력 단절 여성분들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협력해주는 일도 한번 작년에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빙 서류를 보여드리는 거고, 네, 이게 바로 그 지방 중소벤처 기업청장한테 받은 여성기업 확인서예요. 그래서 이런 확인서도 제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회사를 운영한 지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제가 2018년도부터 회사를 설립해서 열심히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한 줄이 쌓이고 두 줄이 쌓이고 세 줄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보실래요? 2019년도에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다 적지도 못할 만큼 제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되게 뿌듯하고 자부심이 있다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 사업자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자 등록증은 사실 필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자 등록증은 이렇게 생겼구나,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있고, 대학교랑도 산학협력을 체결을 해서 이런 협약서 같은 것도 다 스캔을 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국회의원 분에게 상을 한번 우수지도 교사라고 해서 상을 한번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관공서에서 일하는 서류들을 버리지 않고 다 일일이 스캔해서 모아가지고 이렇게 회사 소개하는 데에 증빙 서류로 계속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여성인력센터나 뭐 이런 데 협약서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협약서들 보여드리고, 저는 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쪽에 그 관심이 되게 많아가지고 경력단절 여성분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해주는 협력망을 많이 맺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 하는 관악여성인력센터 관장님이랑도 이렇게 사진도 찰칵하고 찍고, 업무 협약서도 작성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계속 나오네요. 이제 서류는 이 정도로 스킵하고, 그리고 저는 얼마 전까지, 자 2020년 올해죠. 올해 2월 29일까지 서대문에서 서울혁신형 교육지구 서대문구 실무추진 협의회 위원으로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렇게 위원으로 활동도 하고 위촉장도 이제 서대문 구청장님께 받았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코딩 교육이 제일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근교에서는 마포혁신교육지구의 더불어교실 같은 것도 제가 진행을 했었고요. 작년에 실제로 이제 중학교에 이렇게 체험을 하는 모습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중부교육지원청에서 제가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런 엔트리를 이용한 코딩 교육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아이들이 되게 재미있게 따라와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다양한 서류 같은 거를 많이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D 모델링, 우리 친구 좋아하는 3D 펜 교육도 제가 다 많이 진행을 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까지 다 모델링 교육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VR 쪽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VR 쪽에 되게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헤드셋 끼고서 진짜로 이렇게 게임하고 콘텐츠를 즐기고, 비트세이버라고 여기 뒤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비트세이버에서 비트에 따라서 이렇게 쪼개는 그런 게임도 우리 친구들 체험을 많이 진행을 해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드론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한국과학 창의대단 쪽에서 같이 일을 협업해가지고 진행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려야지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해를 할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린 거지 절대 자랑하려고 보여드린 거 아니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창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 창업가, 그 창업가는 도대체 무슨 사람일까, 뭐 하는 일일까 궁금하실 수 있어요. 자, 창업이라는 건요,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예요. 이거 국어사전에 있는 거 제가 이렇게 쫙 갖고 왔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명사인데요. 사업 따위를 처음으로 이루어 시작한, 말 그대로 사업을 처음 이루어서 시작하는 사람을 창업이라고 하고요. 이 창업을 이끄는 사람을 창업가라고 합니다.
자, 근데 제가 창업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일개 강사였었고 이미 자리 잡은 대형 교육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하지만 그거를 제가 단순히 많은 그런 큰 골리앗 같은 교육 회사들을 어떻게 상대할까 고민을 하다가 틈새 시장을 잘 접근을 해야겠구나를 좀 판단을 빨리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대형 교육 회사들이 놓치고 있는 거에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하나하나 시장을 좀 확장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용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맨 땅에 헤딩하는 정신? 저는 옛날부터 좀 그랬던 정신이 투철했어요. 맨 땅에 헤딩 잘하고 나 누군가 알려주지 않아도 내가 혼자 스스로 찾아서 해보려고 하는 문제 해결력을 좀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 큰 것만 할 수 있는 거지? 라는 궁금증이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막연하지만 확신 같은 게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확신을 토대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창업을 해서 개인 사업자도 이렇게 만들고 해서 사업체는 차렸는데 자본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 자본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나 같은 경우에는 교구들도 다 너무 비싼 교구들이고 고가의 교구들이니까 그거를 다 제 사비로 사기에는 정말 많이 힘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게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지원 사업이에요. 그래서 작년도에 청년 창업 지원 사업에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 뽑힌 거예요. 그 서류를 작성하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십 장을 썼어요. 그래서 구구절절하게 해서 딱 당첨이 돼가지고요. 정말 요긴하게 많은 도움이 됐고 제 회사가 이렇게 크게 해줄 수 있는 밑바탕을 깔아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 청년들 협동조합 창업 지원 사업에 그 일반 창업 지원 부분으로 뽑혔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창업을 하다 보니까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자, 이제 우리 친구들 만약에 내가 회사 대표가 됐어. 그래서 내가 창업을 해서 명함도 막 뿌리고 회사 대표가 돼서 너무 좋잖아요. 제 대표래. 멋지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이면에는요. 약간 동전의 앞뒷면 같아요. 좋은 점도 있지만 반드시 나쁜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당당함이 있었어요. 내가 대표니까 명함도 저 누구누구 대표입니다. 이렇게 당당함이 있었고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단점은 이렇게 열심히 현장을 돌아다니고 영업을 하고 일을 따오고 하는 건 좋지만 그만큼 공들이는 시간이 많았고 그만큼 내 시간이 없었다는 게 되게 좀 단점이라면 단점이었던 것 같고 계속 중간중간 서류 이야기가 나왔을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려면 이거는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엄청나게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서 회사를 운영하고 싶어. 그런데 요거 작업 못하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서류 작업이 되게 좀 많았던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단점도 장점으로 승화시켜서 좀 즐기면서 하다 보니까 그냥 받아들여지고 그냥 이제는 막 즐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 이외에도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래요? 내가 회사를 운영한다면 어떤 점이 좋을까? 내가 회사를 운영을 했더니 이런 점은 좋을 것 같다, 이런 점은 싫을 것 같다. 영상 잠깐 이렇게 스킵해서 멈추시고 한번 종이에다가 적어보시면서 생각을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 영상을 보는 친구 중에는 정말 창업에 관심이 있어서 보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사를 차리면 좋은 점, 나쁜 점, 내가 회사를 차리면 어떤 회사를 차려야 되나 구체적으로 써보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해보시라고 꼭 권유를 드립니다. 네, 근데 창업을 딱 하게 되었다. 내가 진짜 마음에 드는 무언가 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창업을 하게 됐다. 근데 창업을 하게 된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친구들?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어떤 친구들은 이거 돈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친구들은 열정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뭘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우리 한 3초만 생각해 볼까요? 1, 2, 3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 안 나는 친구들도 있을 법한데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도 계속 말했다시피 창업을 하려면 어떤 창업이든 간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도전 정신과 열정. 도전 정신과 열정이 없으면 나는 회사를 창업할 수도 없고요. 회사의 대표가 될 수도 없습니다. 이게 밑바탕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 친구들은 회사 창업 이거 이전에 지금 고등학교 친구들이니까 공부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공부도 이렇게 도전 정신과 열정을 가져서 내가 원하는 과, 내가 원하는 데를 가고 싶다 해서 공부를 하는 것과 그런 거 없이 공부하는 거는 정말 이렇게 차이가 월등하게 나게 됩니다. 회사 운영도 그래요. 회사 운영도 확실한 목표 의식과 도전 정신 그리고 열정이 뒷받침돼야지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도 중요하겠죠, 사실은. 근데 열심히 하다 보면 돈은 어떻게든 벌리게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도전 정신과 열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회사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한테 제가 꼭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청소년이 무슨 창업을 해? 내 주변에는 청소년 창업한 사람 없는데 저 선생님 이야기 그냥 재미없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고등학생인데 중학교 때부터 관심이 있어서 청소년 창업을 한 친구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친구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곤충이 단순히 벌레가 아니라 일상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능적인 요소로 다가오는 것. 곤충 시장이란 단어 자체가 한국에 등장한 지가 제가 태어난 이후니까 18년이 안 됐다는 건데 이제 여러 가지 매체들을 타면서 새로운 농업계의 블루오션이다, 농업을 뒤바꿔 놓을 혁명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이 돼서 실제로 곤충 사용 농가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뻥튀기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곤충을 키우시는 분들은 많은데 중요한 건 곤충을 먹는 사람이 없는 거죠. 앞으로는 그냥 제 개인적인 목표로 곤충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거죠. 단순히 지금까지는 인간에게 해가 되는 벌레였다면 인간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렇게 곤충의 의미 자체를 다시 바꿔놓는 게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주식회사 칠명바이오 곤충 사료기업 대표 고등학교 2학년 창업자 공희준입니다. 현재 타겟팅하고 있는 건 애완용으로 팔려가는 곤충이 먹는 사료하고 식용곤충으로 현재 한국에 7종 정도가 허가가 나 있어요. 그 7종을 대상으로 한 사료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돈이었죠. 결국엔 자본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중딩이 창업을 한 거죠. 내가 더 많은 부를 얻고 싶다, 돈을 벌고 싶다가 아니라 내가 곤충을 키우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시작을 했거든요. 여기가 전라북도 완주인데 와일드푸드 축제를 해요. 메뚜기 체험, 귀뚜라미 체험 이런 건 옛날부터 있었는데 식용궁뎅이, 와일드 장수풍뎅이 이런 게 등장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곳을 방문을 하고 방송에서는 월 매출 얼마 올리는 농업인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초딩 땐가 중학교 1학년 땐 그런데 그때 이제 막 곤충을 시작한 것 같아요. 초기에 키울 때는 한 3종 정도 이제 무난하게 키우다가 나중에는 누리나 산을 다 뒤지던지 어디 특정 지역을 가던지 해서 한국에 있는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종류만 합쳐서 17에서 8종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17종 콜렉션을 다 키워본 것 같아요. 한 종은 보호종이라서 못 잡고요. 한 달 용돈이 사실 중학교 1학년 때였으니까 5만 원이 안 됐겠죠. 제가 처음에는 곤충을 조금만 키우니까 그 5만 원으로도 충분히 애들이랑 PC방도 가고 놀러도 가고 할 수 있었는데 어느새부터인가 곤충이 너무 많아지면서 그 용돈을 다 인풋을 해도 나오는 아웃풋은 없고 굶어 죽일 수는 없고 키우고 싶은 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친구들이랑 놀러 갈 수도 없어지고 또 이제 곤충에 투자하는 시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키우는 건 너무 좋은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한번 만들어 본 거죠. 인터넷에 농진청도 있고 이미 나와 있는 정보가 어느 정도 있어요, 곤충 사료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만들어 보다가 점점 나만의 스타일, 또 나만의 방식, 또 새로운 것들 나오는 것들 좀 더 조합을 해서 만들어 가고 개량해 나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부모님은 키우는 것 자체는 뭐라 안 했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게 곤충 사료가 결국 곤충에게 특화되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키우는 사슴벌레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파리, 날파리, 거미,
뭐 모든 곤충들한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키우던 건 사슴벌레였는데 뜻밖의 불청객인 파리가 안으로 집어 들어가서 뭐 10마리가 돼서 밖으로 나오고 집안에 온갖 잡벌레들이 다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 신기한 곤충들을 많이 봤어요. 어느 수준이냐면 자기 전에 핸드폰 많이 하잖아요. 핸드폰을 보면 앞에 잡파리가 지나다녀요. 그리고 코로 쑥 들어가요. 사업을 시작해서 안 좋은 점이라고 하면 나의 시간이 없다는 거. 집, 학교, 공장, 집이에요. 기업이 6시면 문을 닫아요, 보통. 이제 학교가 4시 반에 끝나니까 같이 협업 이런 거를 6시 반 안에 싹 끝내고 그때부터 이제 밀린 서류를 정리하는 거죠. 어떤 내용이 오고 갔었고 오늘 무슨 생산이 있었고 내일 할 일이 뭐고 이걸 정리를 하고 R&D실에서 좀 이제 곤충에 대한 연구도 좀 하고 공부도 하고 하면 한 9시, 10시 돼요. 그럼 집에 가면 밥 쓰러지듯이 자요. 일요일엔 교회 갔다가 다시 공장 와서 일하게 되고 내 시간이 없으니까 친구랑도 멀어지게 되는 거고 마음적으로도 안 좋죠. 학교에서도 힘들고 여기 오면 육체 노동과 정신적 노동을 같이 하니까 몸, 마음 다 지쳐서 그냥 쓰러져서 자고 일어나면 다시 학교로 데자뷰가 항상 일어나는 거죠. 좋은 점은요. 일단은 놀 때 확실하게 놀 수 있어요. 한 달 용돈 다 털어야 갈 수 있는 뭐 방탈출 카페 이런 거 그냥 가고 뭐랄까요. 사소한 낭비랄까? 이런 것들. 청소년 때 창업을 하면 아무래도 가장 많이 배운 게 1번으로 인내예요. 사업이라는 게 청소년이고 나이를 떠나서 맨투맨이고 돈이 오가는 머니투머니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민감하고 또 되게 치사한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손해를 안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대표의 역량이잖아요. 서로 그 조금이라도 양보가 없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들 이런 것들이 싫게 다가오는데 저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걸. 왜냐하면 그게 대표의 역량이고 기업의 손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게 대표의 일이니까 상대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어야 하고 상대를 맞춰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 감정이 상해도 버틸 수 있는 인내들 돈이 오가니까 이제 자본주의에 의해서 참아낼 수 있는 그런 인내들을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사실 이런 공장들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보면 저기는 도대체 뭐하는 회사지 저런 회사가 저렇게 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지나가면서 정말 별거 없어 보이니까 근데 야 저 정도 공장 사이즈면 이 정도는 벌겠다 야 되게 대단하다 이런 것들 세상의 물질적인 요소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관념과 시간의 매몰 비용과 기대 비용 이런 코스트들을 계산하는 것들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 된 입장에서 저를 바라봤을 때 청소년 창업은 안 돼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심적으로 고통이 되게 심할 거예요. 아마 목표 없이 자랐던 아이가 아니라 정말 공부도 뭐 잘했고 뭐 말도 잘 들었던 사람이 갑자기 이거에 꽂혀가지고 나 이걸로 창업할 거야 이걸로 성공한 사람도 있어 라고 하는 게 부모님 된 입장으로서는 아마 싫겠죠. 근데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이번에 그 스페인에서 개최된 전시회를 갔을 때 제가 정말 부러웠던 게 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저는 이제 익스히비터 전시자 입장에서 간 거지만 비즈쿨 비즈니스 플러스 스쿨인데 창업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어요. 이제 비지터로 그런 학교에서 정말 많은 학생들이 와서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와 관심이 없는 분야도 흥미로운 분야를 찾아가면서 직접 부스에서 대표들과 이야기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면서 창업이라는 개념과 어쩌면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사회에 대한 개념을 거기서 익힌다는 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창업이 이제 완벽한 비즈니스맨, 완벽한 사업가, 돈 잘 버는 사업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나라에서는 전국적으로 일생에 평균 한 번씩은 창업을 한다라는 개념이 갖춰진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럽긴 해요. 마이스터고 얘기를 해보면 친구들도 마이스터고 많이 가는데 실업계 가는 이유가 단순히 한국 사람들 생각으로는 취업 안 되니까 취업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잖아요. 해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마이스터고라든지 이런 개념들은 내가 거기서 정말 기술을 배워서 특별한 분야의 역량을 갖고 나가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 인식 자체가 조금씩 개선이 되다 보면 좀 더 나은 사회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창업자의 입장으로서는 이제 까부는 제 친구들 보면 내가 창업을 하면 과연 잘 돌아는 갈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특별하게 청소년 때부터 창업을 해서 관련된 커리어를 쌓아온 사람이 당연히 대학에 쉽게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일생에 한번 받아볼까 말까한 장관상까지 받으면서 한국에서 오피셜로 인정하는 대회에서까지 입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관련한 전형이 전국에 딱 두 군데 하나는 전주대학교, 하나는 전북대학교인데 다른 학교도 제가 입학사정관들 전화해보고 많이 해봤는데 그런 관련한 전형은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안타깝긴 해요. 사실 이게 해외에 나가면 어쩌면 엄청나게 인정을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대학을 들어가려는 이유는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사실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어요. 내신만으로 대학교를 진학을 하면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공부를 함께 병행을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창업을 하려는 자녀들을 둔 부모님께 같이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증명함으로써 대입과 창업의 사이에 갈등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응원을 해주고 싶어요. 나중에 이제 성공해서 돈 잘 벌고 안 망하고 데스밸리 잘 지나가면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이 한 10명에서 100명은 나올 수 있게 청소년 창업 대단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네, 이제 영상을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은요,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창업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에게 영상을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틀어놨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요, 청소년 비즈쿨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청소년 비즈쿨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작년도에도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느끼듯이 학생의 신분으로는 아무리 좋은 사업 아이템이나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직접 창업으로 이루어내기에는 진짜 어려움이 있죠. 영상에서 나오듯이. 그런데 이거를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비즈쿨에서 청소년 비즈쿨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나게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죠. 기업가 정신 함양 및 모의 창업 교육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청소년들의 스타트업을 공교육에서 환경에서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창업에 관심 있고 아이디어가 있는 친구들에게 사업화까지 이끌어내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혁신 성장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청소년 비즈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 정신과 도약 정신으로 선도까지 가게 되는 거죠. 학교마다 엄청나게 많은 6천만 원의 금액의 지원이 돼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당선이 되면 우리 친구들이 4차 산업 쪽으로나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다면 이런 창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프로그램을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은 교육부에서 운영한 지 18년이나 되었습니다. 18년 우리 친구들의 나이보다 많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교실 수업에서 벗어나서 외부로 찾아갈 수 있거나 아니면은 학교로 찾아와서도 창업가에 대해서 전문적인 멘토링과 교육을 받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로봇이나 드론이나 뭐 아두이노 등 4차 산업에 관련된 거를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우리 친구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만약에 나는 이제 이런 창업 쪽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진로도 이쪽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정한 친구들이 있다면 이거 한번 도전해 보라고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작년도에도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 경진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창업 경진대회나 이런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확실하게 있다면 도전을 해보는 거는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교육부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거에 수상을 한다. 그 다음에 수상을 하고 그 수상한 이력을 이력서에 쓰고 하면 우리 친구들이 대학교에 가거나 아니면 나중에 뭐 회사를 취업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가 개최가 돼서 많은 친구들이 도전을 했습니다. 보시면 전국 단위요, 전국 단위. 여기 보이시죠? 전국 단위로 212개의 청소년 창업 동아리가 예선을 거치고 본선에 66개 팀이 본선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초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까지도 이런 대회에 참가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정말 누가 알려주지 않는 꿀팁이니까 우리 친구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청소년 창업 경진대회 이거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 아이디어를 멈추시지 마시고 발전을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어째 뭐 한번 해보는데 의미를 가지지 이런 생각으로 도전해 보신다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그래서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이런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는 매년 개최를 하니까 올해는 조금 힘들었어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하니까 내년에는 꼭 도전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에 참여하면 좋은 점이 우리 친구들은 고등학생 친구들이니까 이런 거 되게 중요할 거예요. 카이스트 같은 데에도 특기자 전형이 있고요.
유니스트 아시죠? 유니스트, 카이스트, 유니스트에 창업 인재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쪽으로 이렇게 지원율이 높지는 않아요. 대부분 뭐 수시나 뭐 수능을 봐서 대학교 이렇게 입시 원서 써가지고 되잖아요. 근데 이런 특기자나 뭐 창업 인재 전형은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점수가 조금 안 되더라도 이런 데에서 수상한 경력이 쌓이게 되면 이런 쪽으로 특화돼서 더 좋은, 더 나은 환경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특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공계열 쪽으로는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 우리 친구도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어떤 친구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지만 어떤 친구는 이런 정보를 습득해서 도전하는 친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친구를 응원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부에서는 매년 이렇게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이런 보도자료 한번 보여드려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청소년에서 이제 대학을 원하는 과에 들어가고 대학에서는 진행하는 창업 지원 사업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 친구들이 나는 바로 뭐 창업할 거야 하는 친구도 있지만 대부분은 대학교에 진학을 할 거예요. 그쵸? 그 대학교에 진학을 하시면 대학교 창업 동아리들이 학교마다 요즘에 되게 많습니다. 정부에서 엄청나게 밀어줘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하기 힘들더라도 지금 아이디어를 조금 끄적끄적 구체화하시고 대학 가셔가지고 대학에서 이런 창업 지원 사업에 같이 참가해 보시는 게 많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지원 사업 되게 많거든요. K-스타트업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K-스타트업이라는 사이트에 가시면요. 우리나라에서 지원하는 모든 지원 사업의 정보가 이곳에 다 뜨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가셔서 동아리를 결성하시고 동아리 결성하셔서 이런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시고 거기에 수상도 하시게 되면 나중에 취업 연계할 때 기업에서 먼저 이렇게 끌어가고 모셔가고 한다고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많이 이용을 해보시는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움되는 지원 사업 정말 많고요. 아까 제가 했던 그 지원 사업도 청년 등 협동조합 지원 사업이에요. 청년 등이라는 거에는 청년의 나이가 있습니다. 청년의 나이는 19세부터예요. 19세부터 청년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대학에 가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꿈이 있다면 이런 지원 사업에 참여해 보시는 거 정말 적극 추천드릴게요. 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 K-스타트업이라는 사이트예요. 거기 가시면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으로 테두리 해놨죠? 여기에 창업 에듀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온라인 창업 강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창업에 대해 더 찾아보고 싶은데 어디서 찾아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바로 여기 사이트에 창업 에듀에 들어가 보시면 되세요. 그럼 여기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기업가 정신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많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요. 예비 창업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업가 정신, 창업 기회 발견, 창업 아이디어 개발하는 방법,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까지 다 들어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창업 초기 성장 제도전 해가지고 그 창업에 관련된 모든 정보라든지 기본 정보가 여기 영상으로 다 업로드가 되어져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관심만 있다면 누구든지 공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기업가 정신 들어보는 거 정말 좋았어요. 사실 요즘에는 1인 기업 시대고 거의 1인 PR 시대이잖아요. 유튜버도 다 1인 기업하고 거의 그러다시피. 그래서 기업가 정신은 꼭 회사를 운영해야지만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 스스로가 기업가 정신을 가지면 앞으로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건 단 공부를 넘어서서 들어보면 너무 좋기 때문에 꼭 적극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거 기업가 정신도 있지만 청소년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기업가 정신에 보시면 10대 IT 혁신 기술 2021을 감옥에서 보낸 신형보 이런 기업가 정신 3D 프린터로 의술을 하는 이런 영상들이 이렇게 밑에도 이렇게 촤촤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거 한 번씩만 플레이해서 심심하실 때 게임하지 마시고 이런 거 눌러가지고 아 이런 거구나 하고 한 번만 이해한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영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 정도 영어는 우리 친구들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해석 안 된다고요? 그럼 제가 해석해 드릴까요? 네,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근데 누군지는 아세요? 누군지 모르겠다고요? 찰스예요. 그 뒤에 이름 뭘까요? 찰스
다윈이라고 합니다. 찰스 다윈이라는 분이고요. 자, 빨리 한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영어는 현기증 나니까. 자, 살아남는 것은 강하거나 똑똑한 종들이 아니다는 거죠.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들이 바로 살아남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찰스 다윈이라는 이 유명하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팩트는 이건 것 같아요. 정말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살아남느냐? 그럴 수 있지만 현대 시대에는 지금 우리 친구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4차 산업 시대에는요. 마냥 똑똑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친구들한테 딱 맞는 얘기예요. 왜냐? 올해 장마 엄청 심했죠. 또 올해 엄청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갑자기 온라인 수업으로 다 전향되고 지금도 영상을 온라인으로 보고 있죠. 하지만 우리 친구들 어때요? 금세 또 적응해가지고 잘하고 있잖아요. 그거 너무 칭찬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정말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자라서 사회에 나가든 대학교에 가든 어디에서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변화에 빨리 적응하는 사람, 현장에 빨리 눈치 있게 눈치 사사삭 보고서 현장 파악, 분위기 파악 확 해가지고 변화에 잘 적응하고 대처를 잘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그런 사람이 나중에 승진도 빨리 합니다. 이건 진짜 꿀팁이에요. 사실 진짜예요. 이거는 인생 선배로서 해드릴 수 있는 좋은 말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변화에 잘 적응하려면 그 뭘 해야 될까? 어떤 걸 해야 될까? 궁금할 거예요. 자,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여기 뭐라고 쓰여 있죠? 트렌드. 트렌드. 트렌드가 뭘까요? 쉽게 말하면 유행이라는 거죠. 유행을 잘 읽어야 합니다. 시대가 흘러가는 흐름과 유행. 자, 지금 우리나라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초반 상반기에는 완전히 망했었어요. 근데 지금 그 경제신문 타이틀 기사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지금 흑자 전환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초반에는 사람들이 날라서 실을 수 없어서 계속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빠르게 변화를 캐치한 거예요. 야, 그 의자 다 드러내. 의자 다 뜯었어요. 비행기 그 의자 뜯어내는 비용이 어마어마한데 그거 감수하고 다 뜯어내서 그 화물 비행기로 바꾼 거예요. 화물 비행기를 바꾸고 나서 막 점점 흑자로 해가지고 지금은 흑자 전환해서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게 트렌드고 이런 게 흐름인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안 되나 보다 하고서 생각을 멈추면 안 되고 이 문제를 직면했을 때 어떻게 더 빨리 해결해서 다음으로 발전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하는 능력,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트렌드를 잘 읽는 회사들이나 트렌드를 잘 읽는 친구들은 정말 잘 살아남습니다. 특히 대기업이 이런 거 진짜 잘해요. 트렌드 잘 파악하고 변화에 엄청 빠르게 대처를 합니다. 해보지 않았어도 해본 것처럼 대처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이어나가서 나중에 흑자 전환까지 가게 되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고 인생을 살 때는 정말 이게 제일 중요해요. 트렌드를 잘 캐치하고 흐름을 잘 파악하는 거. 이런 거는 나중에 회사 생활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눈치 빠른 사람 중요해요. 왜냐면 회사의 트렌드를 알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시대의 트렌드를 읽는 힘은 그럼 어떻게 기를까요? 자, 한번 보실게요. 자, 첫 번째, 아이돌 그룹만을 따라가지 말고 시대의 흐름을 쫓아라. 그래, 그러면은 알겠어요. 시대의 흐름은 그럼 어떻게 쫓아야 되는데요? 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통해서 학계에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의 유명인들을 팔로잉하고 그들의 정보를 받아들여 보시는 거예요. 이건 진짜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저도 그 로봇에서 되게 유명한 데니스 옹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 저 페이스북 제가 친구고 그 페이스북 가가지고 맨날 글 넘기고 그분이 생각하는 게 뭘 생각하는지 뭘 하시는지 맨날 제가 찾아가서 보고 좋아요 막 눌러주고 해요. 가끔 저한테 와서도 좋아요 눌러줍니다. 이런 거 만날 수 없지만 또 이런 게 장점이 되는 거죠. 코로나 시대에. 자, 그리고 인터넷 경제신문에 IT나 과학 부분의 링크를 즐겨찾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말한 대한항공도 저는 이렇게 핸드폰에다가 맨날 이거 깔아가지고 헤드라인 뜨는 거 보거든요. 헤드라인 뜨는 것만 봐도 우리나라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런 거를 잘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꾸준히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흐름을 잘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나 카페, 블로그 같은 데를 활용해서 정보를 찾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자,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내가 과연 무엇 하고 싶은가? 요거 한번 공책에다가 꼭 써보세요. 아니면은 뭐 종이 잡히는 데다가 한번 나는 뭘 하고 싶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생각보다 답을 바로 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맨날 이거를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길이 보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도 무엇을 해야 내가 식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가? 내가 공부가 너무 좋아하면 그 친구는 박사, 석사 해야 되고 난 요리하는 게 너무 좋아하는 친구는 요리에 관련된 거를 해볼 수 있는 거겠죠.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해도 식지 않는 열정.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찾는 거. 이게 제일 팩트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한테 생각하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이거 푸는 건 우리 친구들의 몫으로 맡기도록 할게요. 자, 그럼 긴 시간 동안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이것으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짠! 끝인 줄 알았죠? 아니에요. 이 선생님 징글징글하게 나오네 할 텐데 우리 친구들 이렇게 설명만 듣고 끝내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잠잘 때 머리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아크릴 램프예요. 이 아크릴 램프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이거는 왜 만들어? 이거는 왜 하겠지만 우리 친구들한테 이런 걸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이런 키트를 누군가는 디자인하고 개발하고 패키징 디자인까지 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상품화해서 이거를 크라우드 펀딩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홈페이지 쇼핑몰에 판매도 할 수 있어요. 그것 또한 창업가가 될 수가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추천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만의 아크릴 램프 만들기고요. 요 안에 보시면 설명이 다 자세하게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어렵지 않게 만들어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책자랑 같이 동봉이 되니까 우리 친구들이 내가 써보고 싶은 문구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여기 아크릴 램프에다가 조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형광펜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고 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나의 꿈에 대해서 한번 써보는 거 어떨까요? 그래서 맨날 이거를 조명등으로 켜서 보시면서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꿈의 이정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떠실까요? 네, 그럼 이것으로 이제 체험까지 해서 진짜로 우리 친구들한테 안녕할게요. 안녕.